여러분, 예금액이 40%가 4억이 넘으면 세금을 42%를 떼간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융종합과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종합소득세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종합소득세, 종부세도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종부세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융에서 내가 투자해서 이자를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얼마를 벌으면 되느냐? 2천만 원 이상 벌으면 됩니다. 2천만 원 이상 벌은 거에 대해서는요, 41.8%, 그러니까 42%를 떼가는 거예요. 42%. 그런데 이 2천만 원 버는 그 시점이 어디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2천만 원을 버는 그 시점은요, 금리가 연 1%일 때 20억이 돼야 됩니다. 2천만 원을 벌려고 그러면 1년에. 그런데 금리가 5%대는요 4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4억 원. 그러면 이게 어느 날 느닷없이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지금 보유해놨잖아요. 현금을 쌓아놨잖아요. 근데 그 현금이 이자를 많이 벌어주는 거야. 예. 뭐 4억 정도가 되면 2천만 원이 넘으니까 어느 날 금융소득 과세가 42%, 41.8%라는 무식한 세금이 때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4억 원이 내가 어디 있어. 내가 이자 소득으로 2천만 원을 어떻게 벌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누구나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집을 살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꽤나 있거든요. 예. 저 같은 사람이야 집 한 채 있고 이러니까 뭐 더 이상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지만, 그 정도 돈도 없지만 뭐 집을 살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말입니다. 2천만 원 과세가 넘으면 이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빼들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문재인 정부는 보면요, 진짜 못됐어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각종 수단을 다 썼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각종 수단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실제 사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금융소득이 이게 2천만 원 넘는 경우 넘는 액수에 따라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연봉 2억이다. 진짜 많이 벌죠. 연봉 2억이다. 이런 직장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액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금융소득으로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54만 원을 내야 되고요. 1,500만 원을 벌었으면 231만 원을 내야 되고요. 2천만 원을 벌었으면 308만 원이고요. 2,500만 원을 벌었으면 517만 원입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을 벌었으면 726만 원이에요. 근데 연봉이 말입니다. 2억 원이라고 제가 달아놓은 것은요, 연봉 2억 원쯤 되면요, 이게 저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축을 하면 금융소득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세금을 떼간다는 이유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이게 연봉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그냥 4억 원을 저축해놔도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연봉 5천만 원만 받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금융소득이 많으면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연봉이 뭐 3천만 원 된다 하더라도요, 내가 이게 돈을 벌어서 집 사기 위해서 마련해 놨다면 그것도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낸다는 거. 여러분 지금 물가는 얼마나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금리는 얼마나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어쩌면요, 사실상 증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가가 이렇게 2013년 이후에 올라간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17.8%가 올라갔어요. 17.8%. 그러면 물가에 맞춰서 이 금융소득 과세 기준도 좀 올려줘야지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부자에게는 그냥 철퇴 때리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부자는 나쁜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모든 것을 혁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혁파할 생각이 저는 없는 듯도 보여요. 왜냐고요? 아니 국민의힘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금융소득세가 최하 기준을 3천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거대 공영 여당이라고 해서 가서 박아야지. 계속 싸워야죠. 치고받아야죠. 그렇다고 때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은 전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세력들이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게 정책을 사용하고 이게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저는 그런 일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서는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타분한 이 좌우의 대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이 종북 좌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종북 좌파는 북한으로 가서 살면 되지 왜 대한민국에서 자꾸 혼란을 일으키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고리타분한 이념의 논리로 너는 옳고 남은 그러다. 이런 내로남불식의 생각 빨리 지우고요. 세계 경제 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 갈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어떨까요? 정관진 TV를 보는 만약에 국회의원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자기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요.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